스트라이크 최은정입니다. 벤버는키 미 연준 의장이 미국의 양적 완화 조기 종료라는 우려를 완화시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급락했던 미국 증시가 오늘 간밤에 반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었고요. 국내 증시도 빨간불 켜면서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다만 거래 대금은 여전히 부진한 데다가 주요 투자 주체들이 적극적인 매매에 나서지 않으면서 코스피 상승폭은 미미했었는데요. 어제보다 0.2% 상승한 200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2월 한때 1930선을 위협받았던 코스피가 이제 2000선이 회복이 되면서 3월 증권가에서는 코스피가 2100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봄바람 섞인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자, 앞으로 증시를 움직일 만한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과연 2100까지 무난히 올라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것들 궁금하시죠?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와 함께 하시면 그 해답을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식쇼 스트라이크는 다음 주부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 가질 거니까 기대하셔도 좋고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 생기시면 바로 문의 주실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다 열어놓고 있을게요. 전화는 02-3153-2619번 통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수요일이니까요. 수요일에 감독님 먼저 소개를 해드릴까요?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성장성이 전제된 섹터 및 종목을 통한 1차 필터링, 가치 분석과 결정적 모멘텀을 통한 2차 필터링으로 종목의 흐름 및 진행 상황을 추적 분석하고 매매 시점을 파악한다. 김용준 전문가의 성장가치 투자 전략, 지금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 수요일의 전문가는 감독님은 김용준 전문가이십니다.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시 얘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장이 전문가들도 약간은 헷갈리게 하는 그런 장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에 좀 시장이 좀 많이 피곤합니다. 그 피곤한 게 이제 그 수익이 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가 이제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오지도 않고 뭐 그러면 좀 상당히 어려운데요. 일단 뭐 차트를 잠깐 보면서 먼저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형주 기준의 그 어떤 거래소 기준에는 지금 이제 오늘 거래소가 이제 2004포인트로 끝났는데 사실 이제 그 이탈리아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급락을 하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 뭐 오히려 이제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하락세는 멈췄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장세입니다. 위로 가기도 아래로 가기도 좀 상당히 어려운 장인데요.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좀 제가 지난 시간부터도 계속 강조드렸고 최근에 이제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사실은 이쪽입니다. 거래소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닥이 이제 눈에 띄면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계속 간다라고 보고 이제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코스닥도 지금 주봉상으로 보면 장기 박스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540포인트를 쉽게 돌파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540포인트에서는 계속 맞고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540포인트에 이제 근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기술적 분석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현재 돌아가는 얘기들이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한 게 있는지 지금부터 좀 정리를 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니 해도 이제 국내 변수보다는 이제 해외 변수를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미국의 이제 자동 재정 지출 삭감안에 대한 합의 여부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상당한 중심축에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이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게 된다면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어떤 그 다운 효과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들이 잘 합의할 수 있을 거냐. 근데 합의 시간도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월 말까지는 지금 합의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당,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를 이끄는 민주당과 과거에 이제 그 정권을 유지했던 공화당. 근데 이들이 차이가 뭐냐를 좀 봐야 되겠죠. 결국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신흥 세력들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쪽.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기득권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공화당 쪽은 기득권층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공화당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들을 축소를 해서 비용을 줄이자라는 지금 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그게 아니라 있는 애들이 좀 더 내라. 결국 이제 그 얘기의 초점은 그겁니다. 있는 애들이 더 내라고 하는데 과연 있는 애들이 힘도 있는데 더 낼까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이견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부 공화당에서는 무슨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냐면 그냥 이거 시행하게 냅둬 버렸자. 그게 오히려 자기네들한테 득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면서 상당히 이쪽에서 좀 충돌을 하는데 뭐 극적인 타협이 나온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그 방향들이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이것이 지금 분명히 이제 국내 증시에 이제 상당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변동 사항들은 좀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일정들이 있습니다. 이제 임시 예산안 종료가 지금 3월 27일까지고요. 예산안 결의할 마감이 4월 15일. 그리고 이제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부채 한도 일시 증액 종료가 이제 5월 18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상당한 재정 적자를 안고서 여지껏 그 정부들을 끌고 오면서 그 경기가 둔화되는 걸 막는 정책들을 사용했다면 그러는 과정에서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던 거죠.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미국에 보유하고 있는 금 보유량이 있기 때문에 부채를 일정 부분을 올려도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 거의 그 한계치에 지금 도달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채를 증액하게 되면 이제 화폐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달러의 가치가 종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일정한 어떤 조절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뭐 무조건 통화량을 늘린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시적으로 부채 한도를 증액하면서 뭔가 점진적으로 재정 지출 적자 구조를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좀 막혀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경제가 안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2월 말이 지나고 3월 초가 됐을 때까지도 별다른 얘기가 없다면 의외로 한번 좀 출렁일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건데 뭐 어쨌든 이들도 뭔가 해결책은 갖고 있겠죠. 그래서 분명히 뭐 최악의 국면은 없다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최상의 국면도 안 나타나는 중간적인 어떤 합의점이 나오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앞으로 좀 잘 지켜보셔야 될 좀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제 그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미국 변수와 유럽 변수는 미국 변수와 유럽 변수는 결국은 뭐냐면 마이너스 요소만 아니면 된다. 근데 결국 이제 중국이 뭔가 그 강한 정책들을 좀 사용해 주면서 어떤 변화들을 좀 줘야 되는데 결국 이제 중국이 이제 전인대가 지금 들어가는데 결국은 중국에서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은 뭐냐면 10년간 40조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7,20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퍼부어서 결국은 중국의 신도시화 정책을 지금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의 글로벌 어떤 경기 상황들을 좀 호전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나타날 거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고요. 이거에 따라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주식시장은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좀 찾아갈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마저도 어떤 플러스 요소로 작용하지 못한다면 뭐 상당히 지루한 어떤 패턴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국내 변수 자체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결국은 신정부에 대한 부행책입니다. 신정부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뭐 삼각축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경제 부흥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복지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뭐 문화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삼각축을 갖고 어떤 그 경제가 살 어떤 방향들을 좀 찾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오죠.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아버지인 박정희 때 전체적인 지수가 7,200포인트가 상승을 했으니까 아마 박근혜 대통령 때도 상당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물론 기대치죠. 기대치들을 갖는데 분명한 것은 워낙 이제 후보 당시부터 여기에 대한 방향들을 어느 정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 거에 대한 그림들을 어느 정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정책 부양 기대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될 거냐도 좀 잘 지켜보면서 요거와 관련된 부분들을 엮어서 전체적인 시장들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수의 흐름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제 연말 강의에서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거래소 기준으로는 1900 밑으로 당장 갈 요소가 없습니다. 크게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1900을 이탈하면서 뭐 급격하게 하락해서 폭락하는 그런 장세가 오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거꾸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많이 올라갈 게 없습니다. 결국은 지금 2000포인트에 안착을 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계속 지수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위로 못 간다는 것은 결국 올라갈 폭이 막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이 가봐야 2050포인트 그리고 연말 기준으로 올해 정도에 한번 좋은 모멘텀이 형성된다면 제가 말씀드릴 때 2300포인트 정도까지는 한번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지수 그러니까 여기서 뭐 2000포인트에서 2300포인트 가봐야 전체 기준으로 10% 정도 10% 정도면 뭐 대형주 기준으로 많이 올라가는 건 한 20% 정도 뭐 이 정도의 장이 한번 쓸까 정도이기 때문에 뭐 거래소 쪽에서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올해 장은 대형주 장이 아닌 실적 모멘텀이나 기타 여러 가지 형태의 모멘텀이 형성되는 중소형주 장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그런 기준에서 뭐 대표 지수를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많이 지났고 아까 차트에서 보여드렸듯이 그동안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금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540포인트의 분명한 저항이 좀 예상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마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 할수록 매도 압박이 좀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종목별로 차이는 있죠. 이제 올라오는 종목과 이제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거의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도 부담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분명한 것은 방향을 이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혼란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중소형주 및 코스닥 강세는 이어집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박스권을 형성했던 540포인트를 올해는 분명히 뚫고 강하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단 추격 매수보다는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분명히 신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정책적 지원이나 방향이 나옵니다. 이쪽 관련 종목들을 그 어떤 그 그림이 나오고 자금 지원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미는 정책이 나올 때 이쪽에 관련된 종목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분명히 지금 올해 펀드멘탈 변화가 좀 예상되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IT 섹터에서 말씀드렸던 LED, AMOLED, 뭐 기타 등등. 그리고 하반기 정도 되면 반도체 관련 모멘텀이 좀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펀드멘탈 변화가 예상되는 섹터를 전부 찾아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책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는 종목들을 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뭐 이 시황은 당분간은 크게 변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지루한 박스권 장세는 진행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별 수익률 게임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거래소 지수가 어떻게 됐는지, 코스닥 지수가 어떻게 됐는지 숲을 보는 것보다는 그 안에 형성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종목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나무를 찾는 전략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쪽에 집중되는 전략이 요구가 되는 시점이고요. 이러한 방향을 맞춰 갔었을 때 우리는 남들보다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시장이 될 겁니다. 시장 부분은 이 정도에서 하고요. 뒷부분에서 이제 종목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래소는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 올해는 코스피보다는 중소형주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런데 이제 코스닥도 단기 박스권에 갇혀 있는 형국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중소형주 쪽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형보다 잘난 아우의 모습이 현재 계속해서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그럼 김용준 대표께서는 어떤 종목들로 집중을 하실지 그 얘기를 들어봐야 될 텐데요. 잠시 쉬었다가 본격적인 강의 이어갑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way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김용준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3년 과연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할 것인가? 코스피보다는 중소형주, 코스닥 쪽이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들어봤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많이 오른 종목들 따라붙기는 참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종목 발굴 해봐야겠죠, 김용준 대표님? 네. 최근에 이제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하는 종목이 둘 중에 한 부류래요. 바이오 아니면 IT래요. 예. 그래서 너무 국한하는 게 아니냐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보이는 게 그쪽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이제 내수주 쪽에서의 어떤 음식료도 지나치게 고평가돼 있고 최근에 이제 전기 전자주 중에서 대표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한국전력 폭등 현상들 나타나는데 사실은 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목들은 우선적으로 이제 하나씩 좀 따져보는데 역시 오늘도 이제 IT 쪽입니다. IT 쪽에서도 이제 패널 쪽의 어떤 한 부품을 차지하는 업체. 그러니까 이제 팹립스 업체라는 얘기, 반도체 회사에서 팹립스 업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회사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종합 반도체 업체라고 분류를 하는 거고요. 팹립스 업체가 있고요. 파운드리 업체가 있죠. 그래서 팹립스 업체라는 것은 뭔가 설계를 통해서 뭐를 만들어냈고요. 그걸 생산을 하는 것을 파운드리 업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아나페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팹립스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설계를 해서 그걸 갖다가 만들게 하는 것들. 근데 이제 이쪽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디스플레이용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고요. 티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티콘이라는 게 뒷부분에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현재 회사 전체 매출 구조에서 97%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회사를 분석할 때는 티콘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하냐, 성장 가능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쪽이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하다고 한다면 아나페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장기적인 어떤 상승 여력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쪽 부분을 이 회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 티콘이 뭐냐? 개념부터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TV를 볼 때는 디스플레이라는 거, 그러니까 화면이라는 게 나오고요. 화면 뒷부분에 여러 가지 이제 전기적인 장치들이 좀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티콘이라는 하나의 어떤 보드 같은 게 이제 형성이 돼서 그것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티콘이라는 게 뭐 하는 거냐면 LCD 구동칩을 화면에 전달해 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물론 이제 티콘 같은 경우는 소형 화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데는 티콘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화면이 커지면 커질수록 무슨 얘기냐면 LCD 구동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 앞에 화면을 뿌려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화면을 뿌려주는데 끝과 끝에 화면이 뿌려지는 속도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잔상 현상들이 나타나고 화면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쫙 펴서 골고루 화면에 뿌려주는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LCD 구동칩만 갖고는 이 역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LCD 구동칩을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어를 해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각 화면에 모두 똑같이 뿌려지게.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잔상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화면이 평평하게 골고루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화면을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티콘 그리고 LCD 구동칩과 연결해서 하나의 화면으로 좀 표현을 해드리는 거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에 잔상이 없는 쪽으로 전체적인 화면을 골고루 영상을 펼쳐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이나 작은 패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게 전체적인 보여주는 면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없다. 그러면 TV나 우리가 이제 컴퓨터 사용하는 모니터 아니면은 노트북 이런 것들까지는 지금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에는 안 들어갈 거고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가는 단계에 지금 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실적이 상당히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참 못 움직였어요. 차트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회사가 좀 상당히 지루한 패턴들을 좀 보였던 그 종목인데요. 아마 이제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답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꼬리가 많고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공간들이 너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한 패턴들을 좀 반복해서 보였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주봉으로 보면 조금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니까 신규 상장되고 어떤 가격대로 유지하다가 급락하고서 회복을 못하고 있다가 한 단계 레벨업하고 지금 아직까지 계속 이제 여기서
길게 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회사가 무슨 적자를 내거나 실적이 나빠지거나 그러느냐? 그러면 실적을 한번 또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네. 2009년도 기준으로는 매출 한 500억에 영업이익 160억, 그리고 순이익 240억. 근데 2010년도에 매출은 거의 2배에 가까운 상승,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증가. 이제 물론 여기까지는 성장성이 괜찮았습니다. 여기까지 성장성이 괜찮았던 게 이때까지는 뭐냐면 LCD 업황이 괜찮았던 거죠. 근데 2011년도를 들어서면서부터 약간은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아까는 매출이 증가하는 속도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따라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매출이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이 그만큼 못 따라오는 거죠. 근데 이런 요소들은 어떤 부분에서 또 문제를 찾을 수 있냐면 대부분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납품업체들 같은 경우는 삼성 같은 데서 가격 조절을 합니다. 무슨 가격 조절을 하냐면 지나치게 이익이 많이 나면은 단가 인하 압력들을 좀 넣어서 영업이익을 일정 부분을 좀 낮추는 효과들을 좀 하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시장 진입하는 단계에서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지켜보니까 돈 많이 버는 것 같으니까 단가 인하 압력을 좀 넣어서 어느 정도의 매출 증가와 영업이익을 적정선으로 유지시키는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제 그 시기가 이제 2011년 정도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2011년도부터 여기 영업이익까지는 유지됐는데 2012년도에는 조금 뭐 매출 구조는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은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조금 작년에 비해서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LCD 업황을 분석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LCD 쪽이나 관련 쪽 부분들이 대부분 업황이 좋았던 게 2011년도 상반기에서 마무리되고요. 2011년도 하반기부터 업황이 좀 꺾이면서 2012년도 상반기까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감안됐는데 사실 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선방한 영업이익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를 분석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제 그 LCD 쪽의 부분에서 특히나 이쪽은 대형화면 쪽이기 때문에 LCD TV와 직접적인 연결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럼 LCD TV 업황이 좋냐 나쁘냐는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은 그 회사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LCD 모니터 쪽에 관련된 T콘을 주력으로 했다면은 이제 결국은 지금 최근에 어떤 IT 종목 중에 화두가 되는 것들은 결국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쪽에 매출을 밀어넣지 않고는 성장에 대한 분명히 한계들이 지금 노출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나페스도 지금 모바일 디스플레이 관련한 어떤 그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시리얼 링크라는 부분들을 만들어내서 이걸 갖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매출로 연결하면서 결국 TV 시장의 어떤 부분과 모바일 시장의 부분들을 접목해서 소위 말하는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지금 정리해 나가는 중이죠. 결국 이 부분이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좀 크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게 이쪽에서 만드는 T콘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결국은 화면이 대형화되면 대형화될수록 T콘이 하나 들어가던 게 2개 들어가야 되고 3개 들어가야 되고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OLED TV의 대형화 그리고 앞으로 모든 패널들은 대형화 추세를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아나페스의 그동안의 문제점인 성장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분명히 어떤 변화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약간 최근에 이제 뭐 제가 이쪽 부분을 너무 이제 뭐 회사를 깊이 들어가 버리다 보니까 막 오히려 듣는 분들이 혼선이 온다고 그래갖고 그런 부분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좀 생략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모바일 시리얼 링크라는 게 간단하게 그림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결국은 각각의 어떤 직렬로 연결돼 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것들을 병렬로 연결해서 데이터의 양을 축소해 가면서 결국 여기서 어떤 솔루션을 지금 제공하는 업체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구조에서 요런 구조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 뭐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를 설명드리면 좀 복잡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지금 분명히 아나페스의 지금 실적 모멘텀이나 향후 변수들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윗부분 한번 들어가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아나페스는 앞으로 이 부분을 포인트로 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지금 아나페스는 기존 사업은 잘하고 있어요. 기존 사업은 잘하고 있는 게
LCD 업황이 꺾였던 어쨌든 간에 LCD T콘이 지금 주력으로 납품되면서 꾸준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고요. 올해 기준으로도 그러니까 올해 이제 아직 결산이 안 끝났지만 지금 3, 4분기 누적 기준으로 봐도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전년도보다 능가할 걸로 보이지는 않지만 전년도 정도의 수준은 유지할 걸, 그러니까 전년도 수준에서 크게 변동폭이 크지는 않을 걸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는 LCD의 T콘의 주력 부분은 변함없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어느 정도 회사 실적 대비로 저평가되어 있던 건 인정하지만 뭔가 회사가 근본적으로 좀 팍팍팍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이 아직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행태의 모습을 좀 보였던 것들이 사실이라면 이제는 OLED입니다. OLED TV하고 3D TV 관련한 T콘 개발에 막바지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그 스마트 기기, 그러니까 뭐 태블릿 PC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쪽에 대한 적용 부분을 확대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매출의 증대 효과이죠. 뭐 최근에 이제 기사를 많이 띄었을 때 보면은 OLED, 삼성 OLED TV의 수혜주다. 물론 이제 그 LCD TV에서 이제 OLED TV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물론 LG가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55인치 LG가 OLED TV를 먼저 발표를 했는데 아직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고객층들이 많지 않다. 그러면 삼성도 곧 조만간 OLED TV를 발표를 할 건데 이쪽 관련한 수혜가 분명히 예상되는 쪽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그동안 성장 모멘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모바일 관련 기기. 물론 모바일의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지만 모바일 관련 솔루션을 통해서 사업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된다면 기존 사업의 안정과 성장성이 담보가 돼 있다면 앞으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갖고 있지 않는가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걸 좀 매매를 해보시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거냐? 참 이제 주봉을 보면 답답합니다. 주봉을 보면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러한 과정들이 이제 결국 OLED 관련한 T콘 개발 그리고 3D 관련한 T콘 개발 그리고 모바일 관련한 솔루션 개발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루한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는 새롭게 변화가 형성되기 때문에 레벨업을 지금 시작을 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향후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들쑥날쑥합니다. 좀 주가가 상당히 들쑥날쑥하는데요.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어떤 방향성들은 점점 수렴해 가고 있는 거죠. 뭐 기술적 분석은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거의 때가 와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치고 나가면 이제 박스권 상단을 이제 상향 돌파하면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겠죠. 그리고 이제 실적이 붙어가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담보될 거고요. 올해 2013년도 가이던스 기준으로 보면은 뭐 2만 원 정도까지의 주가 상승은 충분하리라고 좀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밀려서 이동평균선이 수렴되는 가격대. 이 종목을 좀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13,000원을 크게 이탈하지는 않고요. 13,000원 이하권에서는 누군가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투신이 될 경우도 있고요. 다른 쪽이 될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보니까 13,000원 정도에 한번 들어가 본다면 길게 본다면 한 2만 원 정도까지 올해 꾸준히 한번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시장의 이슈가 될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실적은 좋은데 주가 흐름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아나패스를 분석하셨습니다. 성장성에 주목을 하시는데요. 대형 평판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T콘이라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아나패스, TV 쪽뿐만이 아니라 모바일 쪽으로도 성장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기업, 기술적인 분석까지도 해주셨습니다. 2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아주셨는데 혹시라도 이 종목 관심 갖고 계신 분들 기술적인 분석을 통한 매매 포인트까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용준 대표님 아나패스 봐주셨는데 설명 끝난 거죠. 다음 종목도 있으시다고요? 예. 이제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이제 가장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저는 이제 성장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 종목은 거의 안 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현재의 펀더멘탈을 갖고 분석을 했을 때는 수익을 낼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현재 가치 플러스 미래의 성장성이 담보가 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엉뚱하게 이제 테마 형성되면서 무슨 뭐 정책 때문에 이런 쪽에 엉뚱한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미래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 성장성이 있다는 것은 결국 그걸 통해서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업이 되냐 안 되냐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상보라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상보 치면은 대부분 뭐가 뜨냐면은 무슨 상보 그래갖고 박근혜 정책 관련 이슈 이런 식의 글들이 많이 떠갖고 기사를 찾아내기가 좀 어려운데요.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좀 봐야 되겠죠. 광학 필름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학 필름이라는 게 이제 자꾸 이제 오늘은 이제 디스플레이 쪽으로 좀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이제 빛을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필름 역할들을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보다는 이제 뒷부분에 좀 많이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가면은 결국은 이제 그 빛을 뿌려주는 역할들을 하고 빛을 퍼지게 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들에서 광학 필름이라는 게 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정확하게 보면은 소재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쪽의 필름들이 굉장히 지금 그 LCD나 LED, 뭐 TV 등과 같은 이런 쪽에서 어떤 디스플레이 쪽의 광학 필름 역할들을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쪽으로 지금 사업 영역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태양열 자외선 차단 뭐 이런 쪽들이 좀 진행되고요. 뭐 겨울철 뭐 난방열 차단.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유리를 보면은 그 유리에서 그냥 그 자외선이 그대로 들어와 버리게 되면은 사실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몸매도 안 좋고 그 빛도 너무 그 강하고, 그래서 이 회사가 만든 필름을 이용해서 이 유리를 만들게 되면 이 빛이 들어오다가 자외선이 꺾여 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유리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겨울철에 난방을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난방이 유리를 통해서 밖으로 새버리는 것들을 막는 거죠. 그래서 방열 효과도 있는 거고요. 자외선 차단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산업적으로 좀 응용이 되는데, 건축 쪽에서는 대표적으로 건물들이 난방비를 지금 줄이려고 한다면 이런 유리를 좀 써야 되겠고요. 자외선이 불필요해서 자외선을 차단하고 싶으면 결국 이 유리를 좀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역시도 같은 쪽,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지금 기능들로 지금 다양하게 지금 회사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SPT라고 하는 게 그 지금 이제 이쪽에서는 산업용 포장재 쪽도 하는데요. 결국 PVC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환경 오염 문제인데, 이 부분을 해결한 SPT라는 산업용 포장재를 좀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매출들.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매출 비중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부분이 미미합니다. 미미한데 결국은 가장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결국 광학 필름 쪽, 디스플레이 관련 쪽, 광학 필름 쪽이 거의 주류를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결국 이제 그 지금부터 강조드릴 게 이 부분입니다. 이 회사의 성장성은 정말 제가 봐도 이제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CNT라는 얘기를 하는데, 탄소 나노튜브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과학 카페라는 그 KBS 프로그램을 보니까, 만약에 지구에서부터 우주 정거장까지 엘리베이터를 놓는다면 지금 현재의 철이나 이런 걸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CNT, 탄소 나노튜브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 철의 강도보다 100배, 뭐 휘어지고 복원력이 좋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CNT가 꿈의 물질입니다. CNT가 꿈의 물질이고, 이 부분은 뒷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핀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또 그래핀도 역시 꿈의 물질입니다. 이 물질들이 어떻게 응용되고 앞으로 산업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결국 이 회사를 갖다가 지금 자꾸 분석을 잘못하는 사람들은 플렉셔블 디스플레이 업체로 분석을 하는데요. 아직 플렉셔블 디스플레이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플렉셔블 디스플레이까지 가는 데는 상당히 풀어야 될 문제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또한 배터리 자체가 플렉셔블화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플렉셔블 디스플레이를 먼저 기대하기보다는 결국 이쪽이 하나하나씩 응용되면서 여러 가지 이용들이 되는데, 지금 ITO 물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TSP, 그러니까 터치 패널 쪽에서는 ITO 물질이라는 것을 필름을 통해서 입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애플에서 ITO 필름의 물질을 대부분 공급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를 그 애플에서 인수를 해버리면서 ITO 물질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전면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결국 해결할 수 있는 게 CNT하고 그래핀이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지금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 자세히 좀 설명을 뒷부분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지금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너무 많이 설명드려가지고 실적 부분을 잠깐 점검을 못했는데요. 예. 결국 회사는 실적이라는 거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실적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서 언젠간 이만큼 좋아질 거야 라고만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럼 뻥튀기가 되는 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충분히 회사가 현재 어떤 돈을 벌어내고, 그래서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회사가 정확하게 2008년도에 매출액이 700억대였는데요. 올해 결산을 하니까 매출이 얼마가 왔냐면 2,500억이었습니다. 결국 약 4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복리 기준으로 17%에서 거의 20%에 가까운 성장을 한 거죠. 사실 산업 자체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산업들이 없는 거죠. 근데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2013년도에는 매출액 3천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천억 정도의 영업이익 270억.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회사도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가 나와야 되냐면 12개월 보통 미래가치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시가총액이 2,700억 정도 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성장성이 없다라는 전제에서요. 근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정도 되니까 그렇게 고평가 영역은 아니고요. 뭐 만약에 성장 모멘텀이 없다면 그럴 수 있는 주가 수준입니다. 그럴 수 있는 주가 수준인데 이제 이 회사가 지금 보니까 안에 내용을 좀 따져보니까 금융 비용하고 판관비가 좀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 부분을 보니까 연구 개발비에 쏟아붓는 돈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결국 회사가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부채를 땡겨다가 더 많은 투자 이익을 낼 수 있는 쪽에서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적인 어떤 확대를 위해서 연구 개발비를 써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이제 그래핀이라는 게 한 3년 동안에 연구 개발을 했는데 약 회사에서 한 300억 정도를 들여갖고 지금까지 끌고 온 거죠. 물론 CNT 쪽도 가장 기본적인 기술을 받아서 결국 계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양산 체제로 지금 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CNT나 그래핀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아까 앞부분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터치 패널 업체에서는 가면은 ITO 필름이라는 거를 쓰고요. 그래서 ITO 필름 양을 줄이기 위해서 보통 이제 ITO 필름을 앞뒤에 2장을 낸다고 그래갖고 GFF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필름을 1장을 줄이기 위해서 G1F로 가고요. 그리고 필름을 2장을 줄여서 G2라는 개념으로 지금 가는데 실질적으로 삼성에서 작년에 G2라는 거를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뭐 실패를 했는지 아니면 일단 멈췄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LG에서 G2라는 폰이 나왔죠. 그 ITO 물질을 ITO 필름을 빼고 ITO 물질을 얇게 방막을 깔아가지고 앞뒷면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 터치 속도나 이런 것들이 빨라지고 ITO 물질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ITO 물질이 애플에서 이 관련 업체를 인수한 것도 인수한 거지만 결국 이 ITO 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삼성에서 이 ITO 물질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CNT라는 물질을 통해서 TSP의 핵심 물질을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으면서 최근에 한 일주일 이내에 한번 큰 폭으로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결국 요번에 그 CNT를 ITO 물질을 대체한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갤럭시 S4에 적용된다는 관련 이슈들이 부각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고요. 하지만은 분명히 상부라는 회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한 4년 정도에 걸쳐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터치 스크린에 적용하는 방법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했고요. 뭐 매년 된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매년 된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아마도 지금 그 정도 얘기가 나왔다면 이제 거의 막바지. 기술 개발은 거의 끝났고 양산 체제 준비도 거의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체 이놈의 CNT가 뭐 하는 거냐?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탄소 나노튜브인데 그래핀이나 탄소 나노튜브나 똑같은 거는 흑연이라는 거, 카본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뭔가 기술 개발을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카본을 잘 다루면은 앞으로 이제 굉장히 응용 분야가 많죠. 결국은 카본을 잘 다루면은 2차 전지에서 응급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되는 거고, 결국 이것들을 이용한 어떤 건데,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탄소 나노튜브 코팅액을 이용해서 터치 패널의 투명 전도성 필름을 만드는 거.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지금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어디까지 적용되냐? 단지 스마트폰 하나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게 성공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태블릿 PC에도 적용될 거고요. 우리가 쓰는 모니터에도 적용될 거고 스마트폰에도 적용될 거고 뭐 내비게이션 모든 우리가 쓰는 패널에 다 적용된다면 앞으로 이게 상용화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의 변화는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용화에 성공을 해서
근데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그래도 결국은 뭐냐면 메인 업체가 잡아줘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어도 삼성이나 LG에서 채택을 안 해주면 이게 쓸모없는 기술이 되고 이게 상용화되는 데까지 오래 걸리거든요. 결국 어딘가가 선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남은 부분이 이 부분일 겁니다. 선정이 되냐 안 되냐 이번에. 만약에 선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변할지. 예. 예, 근데 그래핀 역시도 이제 역시 탄소 기술을 이용한 것이고 이 그래핀 역시도 이제 그래핀이라는 게 때문에 지금 자꾸 이제 플렉셔블이 되는 거죠. 그 뭐 유연 디스플레이, 뭐 유용 태양 전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상보에서 곧 상용화가 가능한 게 어떤 게 있냐면 태양 전지를 하나 지금 만들고 있는데 플렉셔블로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휘어지는 걸로요. 휘어지는 걸로 만드는데 지금은 우리가 태양 전지 모듈 셀 이런 작업들을 해가지고 굉장히 넓은 공간에 깔아야 되는데 이제는 이것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냥 창문에 붙여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창문에 붙여가지고 전지를 통해서 태양열을 흡수해가지고 전기화 시키는 작업들이 만약에 이게 된다면 좀 크게 이슈화 되겠죠. 그리고 태양광 발전에 분명한 어떤 새로운 전기들이 좀 마련될 거고요. 근데 많이 온 것 같아요. 많이 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유연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자꾸 지금 플렉셔블 디스플레이.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바로 어떤 기술이 적용되는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서는. 김용준 대표님, 갑자기 생각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탄소 나노튜브나 그래핀 같은 거는 다른 업체들은 개발하고 있지 않나요? 상보가 독점입니까? 유일합니까? 유일하진 않고요. 예. 원천 기술은 상복기 아닙니다. 그 원래 이제 한국전자연구원이라는 우리나라 극기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거고요. 예. 그거를 갖다가 이제 상용화하는 거죠. 상용화하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어디서 그 원천 기술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그 뭐 카이스트니 이런 데서 뭔가 기술 개발을 하면은 그것들이 기업으로 가서 상용화되는 과정들. 결국 그래서 상보가 그거를 많이 한 거죠. 예. 물론 이제 예전에 LG 자회사 중에 한 군데가 CNT를 한다고 하다가 결국 CNT 관련한 매출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기술 개발이 더뎌지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 업체와 이 업체의 차이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게 현재와 미래가 있는 소재 업체라는 거죠. 그 업체는 현재가 없는 상태에서 미래만 갖고 갔던 거고 이 업체는 현재 돈을 벌면서 미래에 대한 준비들을 충분히 했다는 거에 차이가 있던 거고 예. 그러는 과정에서 충분한 자금력으로 여지껏 끌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년에서 4년 정도 그리고 자금으로는 수백억씩을 쏟아부은 사업이 이제는 막바지 결론을 낼 수 있는 거고요. 아마 이제 조금 더 이 부분들을 강조를 못 드리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네이버나 이런 걸 통해서 기타 등등 검색을 해보시면 조금 기술적인 부분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보가 지금 현재 실적 대비로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얘기한다면 뭐 실적 기준으로 그냥 적정하다, 뭐 약간 저평가 국면이다, 뭐 이런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 CNT나 그래핀 관련한 모멘텀이 지금 전면적으로 부상하게 된다면 이제는 얘기는 아주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을 좀 보면서 좀 얘기를 해야죠. 이제 차트를 안 보고 이제 종목을 시작하니까 좀 그런데 이제 이날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형성됐던 이날이 이제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날 그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죠. 결국 이제 CNT를 통해서 ITO 필름을 대체하는 기술을 결국 삼성에서 상용화하고 채택한다. 얘네들은 상용할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얘네들은 상용할 준비가 돼 있었는데 아직까지 기술을 채택해 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은 일으키지 못하는 거였는데 뭐 워낙 근데 삼성 관련 쪽에 관련된 회사들은 보안을 철저히 하다 보니까 잘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외부로 언론 노출을 못하게 합니다. 특히나 이런 신기술을 적용할 때는 특히나 언론 통제를 좀 심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떠들고 싶어도 못 떠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회사에서는 자기네들 주가 올라가면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자꾸 발표를 하고 싶은데 삼성에서 워낙 언론들을 좀 막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정도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뭐 거의 지금 다다랐지 않나. 그리고 이제 갤럭시 S3 출시 시점, 갤럭시 S4 출시 시점이 뭐 4월이다 아니면 3월 말이다, 5월 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미 이 정도면은 지금 라인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갤럭시 S4가. 2달 전에는 물량 확보를 위해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정도라면 조금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진짜 매출 구조로 연결되면서 ITO 필름을 당장은 다 대체를 못 하겠죠. 부분적으로 대체하다가 문제가 없으면은 확대하면서
이런 것들의 지금 성장성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그런 시기의 어떤 초도 국면이다. 상보라는 회사는 역시도 주가가 좀 상당히 지루합니다. 이제 제가 대충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크게 급변하거나 이런 종목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주로 사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선호하는데 특히나 이런 종목들은 그런 현상들을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상보 역시도 2012년도에 한 단계 크게 레벨업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굉장히 지루한 박스권을 지금 그리다가 최근의 기준으로 봐서 약간 지금 움직였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약간 움직였는데 다른 종목들 움직이는 폭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거래량이나 거래대금 그리고 매매 동향들도 종목의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악재가 터져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호재가 들어와도 뭐 대충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 상한가 가고 뭐 한 점 이상 두세 개 가야 될 내용들을 갖고도 뭐 하루 안에 1박 2일 안에 마무리한다. 결국 이런 것들은 시간을 갖고 꾸준하게 상승하는 종목이고요. 일시적인 외생 변수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방향을 서서히 이제 위쪽으로 잡아가고 있거든요. 위쪽으로 잡아가고 있는데 주봉 기준으로도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월봉 기준으로도 조금씩 이제 자리를 잡아갑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박스권 상단에 지금 도달을 했습니다. 결국 이거를 뚫고 간다면 새로운 주가가 형성될 것이고요. 이 새로운 주가가 형성된다는 전제는 결국 뭐냐면 이 회사의 어떤 모멘텀이 이제 주가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요소들이 작용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거의 때가 다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의 매매 타이밍을 잡기는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초창기부터 꾸준하게 매수를 해서 모아가는 전략, 분할 매수 전략이라고 하는데 분할 매수 전략이 있는 거 없는 거 확 쏟아붓고서 분할 매수는 아니죠. 조금씩 자기가 무리하지 않는 계좌 범위 내에서 조금씩 모아가다 보면은 감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갤럭시 S4에 출시가 채택이 됐다라고 하면 뭐 여기서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가격대를 크게 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조금씩 비중을 높여가는 전략들, 그러면서 종목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 전략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뭐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두 종목은 약간은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가까운 종목이라고 보기보다는 결국은 그 종목들이 각각 갖고 있는 모멘텀. 아나페스 같은 경우는 결국은 과거까지 LCD TV의 업황 부진을 딛고서 OLED TV와 스마트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전면적으로 부각되는 부분을 강조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상보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냐면 CNT나 그래핀이라는 부분을 강조드리면서 분명히 새로운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는 2013년도에 중요한 종목이 될 거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예. 김용준 전문가님 혹시 공학도세요? 아니요. 예, IT 경제학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예. IT 전문가세요. 정말 심도 있게 두 가지 기업을 분석하셨는데 두 번째로 들은 기업은 상보였습니다. 상보는 역시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기업으로서 현재는 광학 필름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디스플레이 적용이 되고 있고 자외선 차단, 난방열 차단 이쪽이 이제 건축, 건물, 자동차까지도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미래의 동력으로는 탄소 나노 튜브, 그래핀 봤습니다. 꿈의 물질이라고 하는데 상용화가 눈앞에 있다는 사실까지 또 매출도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현재 주가는 고평가 상태는 아니다. 그만큼 올라갈 자리가 있다는 말씀이시겠죠.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기업 분석하는 거 참 만만치 않잖아요. 전문가의 시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종목에 접근하는 거 시청자님들의 몫일 텐데 오늘 분석한 기술적인 내용까지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용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식 숏스트라이크 다음 주에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02-3153-2619번 문자 013-3366-0110번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늘 강의 내용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저희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숏스트라이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